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 양허한 협상에서 우리 측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인터뷰가 있었고요. 주요 장관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실제로 수출 경쟁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 수출이 부진하다는 지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 보셨죠? 실제로 11월 들어서서 지난 열흘간의 수출 지표를 보면 지난해 대비 20.8%가 감소했답니다. 짚어봐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하고도 얼마나 지나셨죠? 예, 2개월, 3개월째 1년 2개월. 예. 뭐 취임하신 후로 편한 날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산업하고 통상 에너지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죠.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제 수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1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지표를 보니까 네. 지난해 대비 20.8% 감소. 이게 진짜 수출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뭐냐면 지난해 동기 대비라고 할 때에도 예. 일단은 일수가 하루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동기 대비해서 일하는 일수가 하루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수를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정확한 감소율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20.8%를 지금 안 가기보다는 맨 끝에까지 11월 말까지 예, 보셔야 예. 정확한 수치가 나올 그럼 것으로 뭐 보여집니다. 당장의 열흘이 아니더라도 수출 상황이 어때요? 병관님 네,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수출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우리의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던 반도체의 가격 같은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9불 넘던 그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예. 지금 한 3불 좀 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말하자면 50% 이상의 가격이 하락이 돼서 수출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수출한 가격은 반 이상이 깎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수출 여건 예. 또 우리 경기적인 요인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한 효과가 제일 많아서 저희들이 수출이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부터 좀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외 환경이 기막히게 좋았던 게 얼마나 되느냐. 늘 어려웠다. 결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각종 산업 규제 철폐하고 기업이 혁신적으로 선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걸 좀 해주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외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요건이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규제 혁신 또 그리고 우수한 인력의 공급 또 R&D를 통한 우리 자주적인 기술력 확보 예. 이와 같은 본질적인 우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확보하고 계세요? 그럼요. 저희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예. 우리의 산업 구조가 현재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그렇죠.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옛날에 브라운관 TV 하다가 요새 다 LCD TV를 맞아요. 쓰십니다. 근데 LCD TV가 이제 뭐냐면 OLED TV로 OLED로 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의 수출을 보시면 LCD가 거의 대부분을 한 2, 3년 전만 차지해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OLED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OLED를 아주 싼 값에 대규모 투자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해 추격을 받고 있는데 전체 2, 3년 전에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수출 물량의 20%는 OLED, 80%가 LCD였어요. 예. 근데 올해만 해도 이제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OLED 같은 경우 한 50%를 차지하게 되고 LCD가 50%. 즉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 경쟁력이 밀어나가고 예. 새로운 품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시장의 98%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맞아요. 변화하고 반도체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예, 예, 이런 그 예. 자동차 조선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잘 가졌습니다. 따라가야 되죠.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 6월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입니다. 맞아요. 그거 직접 나가서 발표하셨었죠. 그렇습니다. PT 하셨죠. 네네, 그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요. 그때 2030년까지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발표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스마트한 기술력을 도입해서 우리 제조업에 어떤 혁신을 만들어 보겠다. 그 적응이 중요하다. 그 말씀 그때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보면서 그 스마트 기술 뭐 이런 네네. 어떤 그 스마트 기술 4차 산업의 스마트 기술과 기존의 우리 산업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모델들.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 우리가 빨리빨리 정부에서 뭔가 중재안 내놓지 못해서 결국 지금 이 기존 택시와 갈등이 깊어지고 법정으로 가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이 창출된다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존의 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로의 그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예, 예. 또 기존 시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이 정말 높아서 일시에 한 번에 다 쫙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그 갈등을 서로 이거는 누가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저는 서로의 다름입니다. 예, 서로의 예. 다름을 어떻게 서로 수용하느냐는 예, 건데 예. 바로 그러한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물론 지금 산자부가 뭐 핵심 부서, 주요 부서는 아닙니다만 타다 문제에서 연관된 부서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는 것이 올해 1월부터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 허가를 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그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이제 제도를 저희들이 임시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서로의 이익이 예. 그 이익이 충돌되는 것들을 작은 것서부터 서로 엄두를 안 내서 못하던 것들을 한번 임시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서로 우려했던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가면서 지금 말하면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그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들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뭐 규제 특구 운영, 그 지정의 대여 등들 네, 이런 네. 것들이 쌓아져서 저는 바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타다는 있고 좀 있습니다. 부족했던 거 맞죠? 뭐 일거에 하려고 대처가. 해서 지금 뭐 네. 하나하나 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신기술 산업이 부딪히는 곳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미리미리 대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예.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자생 능력 키워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예. 그 완비가뿐만 아니라 예, 소통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도 미리미리 해야 되겠 당부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수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언제쯤 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보기에 지난달 10월에 가장 저점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월 지금 10일까지의 상황을 우려하셨지만 예. 이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도 적어도 그 1, 4분기 중에는 예. 저희가 플러스로의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게 네. 예측하시는 좀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 지금 보면 대외적인 상황 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현재 스몰 딜이라고 해서 서로도 이렇게 그 타별을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여건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예.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고요. 특히 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랜드라든지 디램 같은 경우에 수급이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상반기 중 또 1, 4분기 중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또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조선업이 수주로 세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보통 이제 리드 타임이 있어서 이거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되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내년도부터 또 본격화되면 또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은 상반기 중 또 상반기, 1사분기 중에는 1사분기. 플러스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본 얘기로 가보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이제 4개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별도의 수출 심사 없이도 우리 수출 허락해 주던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한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본제 수입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외된 뒤에도 별로 이게 타격은 없는 건지 이 현황부터 궁금들 해 하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 전에는 그 일정 어떤 서류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라든지 예. 또 기간도 빠른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비해서 이제 많은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실제로 지금 많이 제출하고 있어요. 그럼요. 거기에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걸 하기 예, 위한 예. 부담과 또 불확실성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수출 허가가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에 차질로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세계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아직까지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관련된 기업들이 이를 그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라든지 예, 예. 국내 생산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갖고 국내 물량을 공급을 한다든지 예, 이런 예. 노력을 통해서 실제 생산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불산액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수출하도록 허락 안 해줬는데 우리가 대체 국가를 찾은 경우가 대부분인지 아니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수월한 건지 어느 쪽이에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섞여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불산액 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예, 저희들이 그런 대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음. 또 나머지 경우에는 예. 시간이 늦어지고 기업들의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예. 한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크게 일본 때문에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 판단하고 계시군요.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잘 우리 예, 예. 기업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한일 양국에서 만났습니다. 예, 이 수출 규제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도 만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있는데 실제로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당성을 일관되고 또 우리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과 함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손도 우리는 함께 언제든지 지금 내밀고 물밑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니면은 내미는데 그쪽에서 영 안 잡습니까? 저희 계속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이면 어떤 수준?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 우리 산업부 차원에서도 이제 WTO에 대한 양자 협의도 예,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전면적인 변화 이것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계속 요청하는데 일본이 거절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수출 규제가 부당하게 된 수출 규제를 해결하라라는 입장에서 그쪽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매 운동을 강력하게 했는데 타격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예.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과 일본 관계가 서로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서로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럼요. 그 피해를 이제 알면서도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예, 계속 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타격이 되긴 됐어요. 우리 당연히 부담이 돼서요. 받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예. 줄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본이 또 함께 이 수출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등등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은 손을 내밀어도 지금 안 잡고 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우리로서 좋을 게 없는 거죠. 뭐 우리뿐만이 그건 분명하죠. 아니라 일본 또 우리 네. 동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이런 대립보다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네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2차 양자 협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WTO에 의해 저희들이 일본의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요. 예, 실제 예. 제소가 진행되기 전에 양국 간의 양자 협의를 하도록 예. WTO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실제 재판 가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10월 달에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에 12월에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음. 즉 우리들은 일본 조치가 너희들이 부당하고 음. WTO 규정에 위배되더 너희들이 이걸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번 뭐- 해봤으니까. 그렇죠. 일본은 뭐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기들은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수출 통제 조치를 그냥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일관되네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WTO로 가면은 일본이 불리할 거라고 그때 뭐 우리 유명희 본부장 와서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뭐 불가피하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예외 거기 이제 국가 안보에 의한 예. 예외 조치라고 이제 주장을 근데 이거 안보 하고 문제 있는 아니잖아요. 것이죠. 그럼요. 근데 왜 그렇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일본은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걸까요? 뭐 자기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현재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2차 양자 협의 때도 네. WTO 제소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제소는 돼 있고 네. 한번 실제- 합의해봐라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자리에서도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 뭐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러나 예. 대화를 계속 예. 하기 위한 제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WTO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통상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각각 케이스마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예, 더 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관계 또 이 안건에 대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뭐 오늘 질문거리는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듣고 아무쪼록 수출도 좀 나아지고 일본과의 문제도 잘 풀려서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출과 또 우리 실물 경제 활력 네.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